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선물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고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등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예정된 일정을 취소했는데 이르면 오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현재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같이 상의하겠다고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최고 15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검찰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줬다며 판단은 검찰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도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12시간여 만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선물을 건넨 의미와 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진실을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몫이겠죠. 최 목사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원본 촬영 영상 등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 앞서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가 본질이라며 공익 목적의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김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소환된 어제 검찰의 고위급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는데요. 검찰 인사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르면 오늘 이번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서영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송 지검장은 이창수 현 전주지검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을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재직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 지검장을 비롯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김창진 1차장과 고형곤 4차장도 모두 교체됐습니다.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진도 대부분 새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총장 임기를 4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참모진을 교체한 건데 이 총장 의중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사 발표 후 말을 아꼈던 이 총장은 오늘 예정된 충북 방문 일정을 취소했는데 이르면 오늘 오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여당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기겠다며 이 당이 중심이 돼 결정해달라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관저에서 맞이합니다. 여당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진행된 비공개 만찬 자리는 2시간 반가량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당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야당 인사들과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당정이 공감해 만찬이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알렸습니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나 최혜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찬에 앞서 진행됐던 양당 신임 원내대표 간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외교정책 책임자 왕이 외교부장과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수장은 한중 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키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장관의 방중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강경화 전 장관 이후 약 6년 6개월 만입니다. 회담장에서 만난 두 나라의 외교 수장은 친근하게 악수를 하며 서로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은 모두 발언부터 미중 대결 구도 속 한미 관계에 치우친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我希望韩方和中方一道，坚守两国建交的初心，坚持睦邻友好的方向，坚定互利合作的目标，排除干扰，相向而行。我们合力推进中韩关系健康稳定的向前发展。这是我的开场白。 그러면서도 두 나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함께하기를 희망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관계 회복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번 방문이 방문을 위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서 한중 관계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조 장관은 특히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회담은 예정됐던 1시간을 넘어 2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산책과 만찬을 더해 약 4시간가량 회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26일 서울 개최가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갈등보다 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두 나라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또다시 잘못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아서 자신이 돈을 내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주한미군의 수를 잘못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뉴저지주 유세에서 한국의 국방비와 관련해 20초가량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we're paying for their military.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주한미군은 28,500여 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타임즈 인터뷰에서는
주한미군 숫자를 4만 명으로, 지난해 3월에는 3만 5천 명으로 여러 차례 잘못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는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당시보다 6배가 많은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9천억 원으로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We're defending nations that are very wealthy.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They make our television sets, they make ships, they make everything. And I give them great credit. We've been defending them for many, many decades, as you know. 결국 한국이 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내지 않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사실 왜곡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부터 내년 말에 종료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면담했고 검찰 송치 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만기일보다 2달가량 일찍인 오늘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적격 결정을 받아들여 최 씨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라인 야후의 한국법인인 라인플러스가 오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라인 야후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가운데 한 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드럼통에 버려져 있던 시신에선 시신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손가락 10개가 모두 절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은 다른 나라로 도망친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우 기자입니다. 반바지를 입고 황색 점퍼를 뒤집어 쓴 20대 남성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압송됩니다. 지난 12일 밤 납치와 살해 혐의로 주거지인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된 겁니다. 이 남성은 피의자들과 함께 있었을 뿐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2명은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각각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경찰은 피의자들이 저수지에 시체를 유기하기 전에 피해자의 손가락 10개를 모두 잘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신원 노출을 막아 수사의 차질을 빚게 하려는 의도인데 그만큼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했지만 돈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은 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외국으로 달아난 피의자의 2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이 먹을 급식 재료를 몰래 빼돌려 중고장터에 내다 팔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도 부끄럽긴 했는지 이 선생님은 구매자를 직접 만나진 않고 아파트 무인 택배함을 통해서만 거래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글입니다. 딸기잼부터 쫄면, 우유, 참치액, 당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확인된 것만 30건이 넘습니다. 판매글을 올린 사람은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이 먹을 급식 재료를 빼돌려 중고장터에 판매한 겁니다. 급식학교니까 급식이 새벽에 들어와. 그 새벽에 들어오니까 누구도 그때 다시 와볼 수는 없죠. 쪄낸 지 얼마 안 된 떡도 판매한다며 올렸는데 제조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도 함께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저희는 학교 급식에만 떡을 납품을 하는데 중고 물품에 우리 떡이 올라갈 때라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침에 만들어서 납품한 떡이었습니다. 누군가 학교에서 빼돌려서. 해당 교사는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아파트 무인 택배함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는 물론 해당 교육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제가 교직 경력 34년 차인데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교육당국은 감사를 거쳐
해당 교사를 징계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급식에 대한 특별 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24시간 문을 여는 무인 점포가 많은데요. 무인 점포에 들어온 한 남성이 문을 잠근 채 가게의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고 심지어 잠옷과 슬리퍼까지 준비해 와서 자기 집 안방처럼 이용했습니다. 마치 가게의 주인처럼 행동한 이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냉장고로 문을 막고 대치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무인 점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음식을 잔뜩 꺼내 허기를 채웁니다. 주인처럼 냉장고 안에 음료수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손님이 라면 먹고 갈 동안 청소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막 다 진열도 하고 막 주인인 것처럼. 그런데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출입문을 잠그고 건전지를 빼버리는가 하면 미리 준비한 슬리퍼와 잠옷으로 갈아입고 의자로 침대를 만들어 눕기까지 합니다. 해가 뜨고 진짜 주인이 가게 앞에 나타나자 냉장고로 출입문과 뒷문까지 꽉 막아버립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패까지 꺼내들고 두 개 조로 나눠 검거에 나섭니다. 범인이 출입문을 냉장고로 막아 들어가지 못하자 경찰은 건물 뒤에 있는 이 화장실 창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아요. 다칠 수 있어요. 오전 2시부터 8시간 넘게 먹은 음식값은 5만 원어치 남짓이었는데 갈 곳이 없고 배가 고파 범행을 했습니다. 홍천서부터 걸어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아마 배가 고프니까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뭐 커피고 라면이고 있는 대로 막 먹은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이 남성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신질환 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남성은 마트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에 배송을 받으면 그때 계산을 하겠다고 담배만 슬쩍 훔쳤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마트 10곳에서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쳤는데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인지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가득 고른 남성이 배송을 요청하고 주소지를 적습니다. 물건을 가져다 주면 계산을 하겠다는 남성은 담배만 먼저 가져가겠다며 가게를 떠납니다. 하지만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배달을 해주시면 그때 담배값이랑 다 돈을 드리겠다 이러고 이제 담배는 가벼우니까 그것만 들고 나가신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마트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CCTV 영상을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닷새 뒤에 순찰 도중 이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짐까지 내팽개치며 주랭랑을 치고 트럭 뒤에 숨어보지만 결국 꼬리를 잡힙니다. 인상착의를 어쨌든 기억해놓고 있다가 거점 근무를 이제 거의 마치고 교대하려고 들어가려는 찰나에 저희가 딱 하면서 발견해가지고. 남성은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에도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대 A씨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마트 10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담배 등을 훔쳤는데 그 금액만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 막 들어섰을 때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하신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노란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성민 기자입니다. 차량이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로 들어섭니다. 정지선을 넘기 전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진입했고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크게 부딪힙니다. 오토바이는 완전히 빨간불에 신호 위반했고요. 풀박차는 이분 말씀으로는 1m 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탄 10대 2명이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황색등에 따라 차량을 멈출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등이 켜진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하고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이란 겁니다. 자, 여기서 딜레마 존에 관련해서
우리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고 또 법원이 얼마나 좀 현실성이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량 정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엄기준 씨가 깜짝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기준 씨는 어제 자필 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직접 감사한 마음과 함께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40대 후반인 엄기준 씨는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는 건 이제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따뜻한 인연을 만나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려 한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결혼식도 오는 12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기준 씨의 SNS에는 반가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의 집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용변을 보고 호련히 자리를 뜬 여성이 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누리꾼이 글과 함께 올린 영상인데요. 이른 새벽 개를 산책시키던 한 여성이 돌연 한 집 앞에 서더니 바지를 내리고 앉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여성은 볼일을 보고 개와 함께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강아지의 배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보호자의 문제라고 생각해 몇 번을 그냥 넘어갔는데 범인을 알고 나니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행위는 노상방뇨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을 떠나서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선 안 되겠습니다. 5월 결혼 시즌을 맞아 미국에서는 저가 웨딩드레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평균 $1,000, 약 130만 원이 넘는 고가 의류죠. 외신에 따르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미국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50, 약 6만 원대 미만의 파격적으로 저렴한 웨딩드레스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MZ세대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결혼 시장에 변화가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특히 20대 중반인 Z세대들이 개성을 살리면서 비용은 더 절감하기 위해 이런 저가 웨딩드레스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최해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10달 만에 당시 지휘부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밤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전투복을 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경찰청으로 들어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 10달 만 굳은 표정의 임 전 사단장은 최 해병과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지만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와. 지금 방금 연원님 안 그래도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이 의견을 물어보길래 본인은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50명 넘는 피의자와 참고인이 경찰에 소환됐고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자료와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찾아 최혜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안보람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최혜병 특검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선수사 후 특검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입된 15차례 특검 중 국정농단 특검을 비롯한 6건이 기존 수사가 끝나지 않고 출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은 곧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야권 공동 장외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치열하게 진행됐던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쟁이 갑자기 추미애 당선인으로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강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당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 단일화로 국회의장 대선의 주인공이 된 추미애 당선인이 강조한 건 명심입니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이른바 명심을 바탕으로 친명계에서 후보 간 물밑 조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겁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 연인론과 맞물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을 강성인 추 당선인이 의장으로서 지원해 성과를 낸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 당선인과 경쟁하는 우원식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진짜 친명이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선수, 나이, 관례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앞뒷말이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명심으로 대동단결하는 분위기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당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죠. 그렇게 당심이, 명심이 또 이런 정리를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국회의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 국민의힘에선 유력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만나 만찬을 함께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도 활동을 재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당 소식은 김태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제 서울 도곡동 인근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를 포함한 당 상황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개항에서 출발할 겁니다. 개항에서 원희룡과 함께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의원 등 낙선자들과 접촉한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주말에는 한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지지자들의 요청으로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5년 만에 토크 콘서트를 열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유 전 의원은 MBN에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라며 전당대회 룰에 관해선 민심을 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도 현안에 관한 목소리를 활발히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라인 야후 사태 지분 매각 논란을 촉발한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 손자란 점을 SNS에 공유한 걸 두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전체 1위를, 한 전 위원장이 지지층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차기 전당대회 시기와 룰 개정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번엔 일본과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라인 사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이버 노조가 라인 지분 매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라인이 일본에 넘어가면 2,500명 우리나라 직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앞으로 라인 사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주영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일본 정부가 촉발한 라인 사태 이후 첫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노조는 라인 계열 2,500여 명의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안사고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소프트뱅크 요구는 비상식적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짜 십수년 동안 만들어온 그 기술이 소프트뱅크로 아예 넘어가게 되는 걸 뜻하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고 라인야후 최대 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네이버는 주식을 한 주만 넘겨도 라인야후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네이버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방안입니다. 네이버 지분 가치는 10조 원대로 추산되는데 소프트뱅크가 모두 인수하기엔 재무적 부담이 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입니다. 둘째, 지분 일부 매각 방안으로 2대 주주로 내려오되 협업 관계는 이어갈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분을 현상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만 강화하는 방안이지만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총무성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라인야후의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는 라인플러스는 오늘 직원 설명회를 열어 경영진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라인 사태는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조선 총독부가 할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매국을 중단하라며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반일 프레임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라인 사태 관련 정부 대응을 조선 총독부에 빗댔습니다. 기업의 디지털 영토 확장 노력이 물거품이 될 지경인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조국혁신당은 디지털 영토를 넘기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맹비난하는가 하면 독도를 방문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혁신당은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반일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필요한 것은 축창가가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일 뿐입니다. 대통령실도 반일 조장 정치 프레임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외통위와 과방위에서 긴급 현안제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 라인 사태를 둘러싼 대치는 더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렇게 라인 사태가 터지면서 생각은 다르지만 온 국민이 네이버를 도우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과장 광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휴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월 1,000만 원이 넘는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현재 노출된 네이버의 제휴카드 광고입니다. 카드 사용 시 멤버십을 포함해 최대 10%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여 전 광고 문구는 좀 달랐습니다. 월 최대 적립 포인트가 1,000만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최근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엔 멤버십 적립 5%의 경우 월 적용 금액을 20만 원으로 제한하고 혜택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뒀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해 무료 초대 회원과 해지 회원을 가입자 수에 포함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재 여부와 수위 결정 절차인 전원회의가 남았지만 조사당국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가 제휴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행위가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일 수 있고 과징금 등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혜택 포인트 산출 방식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은 채 당시 광고는 한정 이벤트 성격이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접경 지역 주민들도 위협을 느껴서 지난 정부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자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을 향해 불변의 역적, 민족의 원수라 표현하고 있는 현수막이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보수 반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대북전단 30만 장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대형 풍선 20개에는 전단과 함께 K-팝과 트로트 동영상 등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 2,000개를 매달았습니다. 단체 측은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인민이 들고 일어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전단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 결정한 뒤 통일부의 대북전단 관련 입장에서는 자제 요청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일부 접경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역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전단 살포 행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올리브유 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올리브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이 긴 가뭄에 시달리는 등 이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이 즉각적인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식품업계는 이달 초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30% 이상 인상했습니다. CJ 제일제당 올리브유는 900ml 제품 기준 6,000원, 500ml 제품은 4,000원이 더 올랐습니다. 전에보다 한 2분의 1 정도만 쓰고 되도록이면은 안 쓰려고도 많이 하고 훨씬 많이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사조 대림과 동원 F&B도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인데 국제 올리브유 가격 급등이 배경입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수확량이 반토막 나면서 1년 새 40% 넘게 오른 겁니다. 2년간 지속된 가뭄에 올리브유 가격이 2배 넘게 뛴 스페인 마트에선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장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This is the store version of olive oil in Spain at Mercadona. It's $9.55 for 1 liter of olive oil. This used to be $4 2 years ago. 100% 스페인산 올리브유만 사용해오던 프랜차이즈 BBQ는 이미 지난해부터 해바라기유를 절반씩 섞어 원가 절감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던 차에 50%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도 충분한 상황은 아니고 버티고 있는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 속에 먹거리 가격 인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도 이 수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들의 입점 시간들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는 오는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온라인 도매 시장의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 원까지 늘리고 품목도 193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유통회사인 쿠팡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쿠팡은 상품을 검색할 때 자사 브랜드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운영 방식이 고의적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은 1,100조 원을 넘겨 한 달 전보다 약 5조 원 늘었는데요. 가계대출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지난달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경찰이 성소수자를 이유 없이 체포하려다가 논란이 돼 사직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필라델피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경찰이 있습니다. 한 경찰이 고가도로 위에서 한 남성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는데요. 누군가 이 모습을 촬영하면서 내 남편이다, 그만둬라 라고 반복해 외칩니다. 이번엔 경찰이 달려들어 촬영자까지 덮쳐버리는데요. 알고 보니 이 부부 필라델피아 시장의 정책보좌관으로 특히 성소수자 관련 단체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불분명한 체포였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아니냐며 엄청난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이 경찰은 바로 사직을 했다고 하네요. 튀르키예는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오묘하게 공존하는데요. 튀르키예의 유명 유네스코 세계유산 카리예 박물관이 재개관했습니다. 4년간의 복원 작업이 끝났다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니 동로마 제국 시절 비잔틴 미술의 최고 걸작이라 불리는 모자이크와 프레스코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11세기 교회로 만들어져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던 곳으로 이후 오스만 제국 시대 모스크로 개조됐었는데요. 그러다 박물관으로 쓰였는데 튀르키예가 가려졌던 기독교 문화유산을 다시 복원 작업을 했고 이번에 일부 모스크로 개원했습니다. 작은 기도구역부터 최대한 그대로 복원을 했다는데요.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듯하네요. 후바오 덕분에 판다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죠. 여기 중국 북서부 지역에서 야생 대왕 판다가 발견됐습니다. 털 색깔이 좀 달랐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 북서부 산시성 친닝 산맥에서 발견된 판다인데요. 자세히 보니 검정과 흰색 털이 아닌 갈색과 흰색 털이 섞여 있습니다. 희귀종인 갈색 대왕 판다가 발견된 건데요. 이 지역에서만 벌써 11번째 발견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 갈색 판다 역시 1985년 친닝 산맥에서 발견됐었죠. 연구진은 유전자에서 염기 서열이 변화하면서 갈색 대왕 판다 같은 돌연변이가 탄생한 걸로 보고 있다는데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한 명이 국내에서 검거된 데 이어 또 다른 용의자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프놈펜의 한 숙박업소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용의자는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된 걸로 전해졌으며 경찰청은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청과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3.5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북부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많게는 8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최고 3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다소 요란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3.5도, 안동은 11.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광주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